이 기구라면 저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하려고 탔다가 몸이 다칠 가능성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낙상의 위험도 있어 보여요. 만드는 분이 이걸 한 번도 안 타보고 그냥 만든 것 같아요. 보통 발목이 불편하거나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좀 풀어주시면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구를 하실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은,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원에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저도 공원을 가면 야외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잘못 사용하면 부상을 일으키거나 운동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발은 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개발을 하는 분들이 운동 전문가들이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면서 인체공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놓아지기 위해서 만들어서 불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세한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만들어 놓고 알아서 써라는데 주민들이 그걸 안다면 굳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 아니면 월수금은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화목토는 이런 걸 써주세요 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놓아진 장비를 훨씬 더 유익하게 국민들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기구는 양팔 줄 당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움직여 보면 이 운동기구는 어깨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사용하라고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연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이 안 올라가면 이 팔이 위에까지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키 크신 분들은 전혀 유연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키가 한 요 정도 되면 만세 동작이 나와야 되니까 유연성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한데 주의할 것은 무게추가 붙어 있으면서 어깨를 위아래로 흔들어줘서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키 정도 되고 그런 분들에겐 아무 의미 없는 동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은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약간의 몸에 스트레스가 있어야 하거든요. 얘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하는 것처럼 모르는 단어를 조금 힘들게 외울 때 공부가 되듯이, 운동도 조금 어렵거나 안 되는 동작을 해가면서 좋아지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의자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운동이 되거든요. 또는 이 줄의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손을 쭉 뻗었을 때 이 기구가 나를 쭉 펼쳐질 수 있을 정도면 어깨 유연성을 회복하고 50견이나 이런 동작을 회복하는 데 좋은 기구가 될 것 같아요. 이 기구는 자전거인데요. 이제 자전거 타기를 실외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전거는 허벅지, 엉덩이,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이 되는 기구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자전거는 가장 중요한 건 엉덩이와 페달의 길이인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제가 발을 뻗었을 때 무릎이 대략 한 60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리 길이하고 페달이 맞기 위해서는 제 발이 펼쳤을 때 여기까지 펴져야 돼요. 대략 0도라고 했을 때 15도 정도 펴졌을 때 관절에 부담이 없고 허벅지 근육이 가장 잘 쓰이는데요. 이 기구 역시 앞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보다 조금 작은 분이 탔을 때 가장 길이가 맞을 거고, 그거보다 큰 분들이 타면 무릎에 부담이 많을 거고요. 작은 분들이 타면 발이 완전히 펴져갖고 마찬가지로 무릎에 부담이 생길 거예요. 안장의 조절 또는 페달의 위치 조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돌려봤을 경우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뒤꿈치가 페달의 가운데 회전축에 자꾸 걸리거든요. 이렇게 조금 벌어진 상태로 되면 타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자전거 운동이긴 하지만 사용하기엔 좀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료라고 하더라도 위치를 조정하고 이 페달을 직선이 아니고 약간 대각선으로만 하면 문제 없고, 그건 돈도 많이 안 들 건데 만드는 분이 이걸 한 번도 안 타보고 그냥 만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면 제 키가 175인데 175 이상 되는 분들이 이게 작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면 무릎이 가슴 쪽으로 많이 붙어요. 이러면서 약간의 압박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릎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마 타면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키에 딱 맞는 분이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165 정도 키가 되면 아마 이 자전거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165cm만 타세요.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은 달리기 운동 기구인데요.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일리프티컬이라고 하는 기구를 변형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런닝머신에서 달리거나 트레이드밀에서 달리거나 땅에서 달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런 기구를 통해서 달리기를 유사하게 만들어 놓은 장비거든요.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금 소리도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몸이 비포장 도로를 가는 느낌이거든요. 쿵쾅 쿵쾅. 원형으로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위는 원형으로 돌아갔다가 밑은 직선으로 빠져나오니까 원형에서 직선으로 바뀔 때 몸이 확 주저앉으면서 지금 저도 발목과 무릎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이런 기구를 타실 때 굴렸을 때 지금 이렇게 뻣뻣하게 자동차 바퀴로 하면 얘는 네모난 바퀴거든요. 그런 기구라면 타지 마시고요. 탔을 때 동그란 바퀴가 굴러가는 느낌이면 그 기구는 괜찮을 것 같은데 얘는 타면 발목, 무릎, 허리 다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기구라면 저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하려고 탔다가 몸이 다칠 가능성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쿵쾅거려서 낙상의 위험도 있어 보여요. 이걸 꽉 붙들어야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튕겨지면 이 무릎이 가볍게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충격을 이렇게 받으니까 내 몸에 원래 뛰면은 한 3배 정도의 충격이 오는데 떨어져 버리면 8배, 10배 이렇게 충격이 오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운동기구는 노젓기라고 해서 로잉 운동, 배에서 노를 젓는 그런 운동인데요. 특히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전신을 운동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팔과 다리의 근력 분배가 괜찮아 보이고요. 대신에 조금 주의할 점은 발에다가 너무 힘을 주면 팔의 운동이 안 되니까 발로 팔에 힘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을 하려면 다리 힘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고요. 팔을 중심으로 운동하고 싶으면 다리를 조금 가볍게 해서 팔 중심으로 운동을 하고 발은 붙여놓는다 생각하시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실 점은 움직임의 범위인데요. 당겼다가 놓았을 때 엉덩방아를 찧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엉덩방아가 찧어지지 않게끔 적절한 높이에서 다시 잡아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운동은 상체, 하체 균형 있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근력 운동이라 하면 15번에서 20번 정도 할 수 있는 반복 횟수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운동 기구로 하면 제 근력으로 하면 한 4, 50번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체력이 완전히 약한 일반인이나 저체력자들이 하기엔 딱 좋고 약간의 근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운동 강도가 너무 낮아서 큰 운동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조 형태로 가볍게 접근한다 생각하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구는 아마 야외 운동시설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로 보여지고요.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기구 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회전시키면서 운동을 하는 기구고요. 이 기구를 하실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내 몸이 곧게 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대체적으로 허리 쪽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돌리기 이전에 손을 잡고 완전히 가슴 펴고 척추를 중립에 두고 몸을 꼿꼿하게 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몸 전체 회전이 돼서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돌리면 허리만 너무 스트레칭이 되면서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주거나 부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곧게 펴진 자세로 회전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허리에 내외 복사근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허리가 얇아져요. 두 번째는 뻣뻣한 허리가 부드러워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있는 것을 좀씩 줄여주고 건강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코어 운동, 허리 운동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운동은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이에요. 유연성이 좋다면 이 화살표에서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움직임의 범위가 좀 더 커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한 30도 정도를 더 가면 움직임의 범위는 좀 더 커져서 운동의 강도는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회전을 하게 되면 허리도 회전을 하지만 고관절도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관절과 발목, 허리 세 군데가 동시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연성과 근력을 만드는 데 좋은 동작으로 생각됩니다. 허리가 좀 뻣뻣하거나 배가 좀 나와서 조금 슬림하게 만들고 싶거나 코어를 좀 강화하고 싶은 분들은 이 동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구도 많이 돌아가는 것을 우려해서 일정 부분의 각도를 고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서 양발을 이렇게 디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끝이거든요. 오른쪽으로 90도, 왼쪽으로 90도가 자물쇠로 걸려 있어요. 아마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 그랬을 거고요. 발은 제가 볼 때 이탈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양발의 균형이 동시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앉아 무릎 펴기 운동인데요. 아마 피트니스 클럽에 가면 레그 프레스라고 하는 동작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레그 프레스는 중량 원판을 들어 올리는 건데 이건 본인의 체중으로 밀어내서 허벅지, 엉덩이에 근력을 강화하는 기구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 운동 기구는 움직임에 대한 설계는 안전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발이 밀어냈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무릎이 완전히 펴지면 무릎에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펴지기 전까지 힘을 주시고 내려갔을 때는 고무 패킹에 닿지 않을 만큼 가서 멈춰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서 고무 패킹에 닿기 전에 다시 하나, 그래서 무릎 살짝 구부러진 상태로 펴고요. 다시 구부렸다가 그대로 밀어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운동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손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무릎이 좀 불편하시다면 들어 올릴 때 손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허벅지의 힘을 조금 도와줄 수 있어서 운동 강도가 조금 더 낮아지면서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는다, 쿵 소리 나기 전까지 가서 멈췄다가 일어난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의 속도는 내려갈 때 대략 2초 정도, 그 다음에 밀 땐 좀 빠르게 1초 정도 이렇게 밀어주시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보행 또는 허벅지가 얇아지는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운동 강도가 너무 약해서 근육이 만들어지기에는 조금 강도가 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준비 운동 정도의 느낌으로 기구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구는 일반적으로 폼롤러, 근막 이완하는 도구하고 비슷하게 생겼고요. 사용하실 때는 내 몸의 딱딱한 부위를 문질러 주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발목, 아킬레스 쪽에다 대고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 좀 아플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올려놓고 무게로만 눌러도 좀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10초에서 30초 정도까지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좀 편하다라고 하면 아킬레스를 위아래로 10번, 많게는 30번 정도 위아래로 문질러 주시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근육의 텐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종아리 가운데에다가 놓고 그대로 눌러주시면 압력을 가하면서 마사지 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0초에서 30초 정도 머물렀다가 종아리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좋고요. 보통 발목이 불편하거나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좀 풀어주시면 하루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도 하시고 왼쪽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막 이완을 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만약에 다친 지 1, 2주밖에 안 됐다라고 하면 하시면 안 돼요. 보통 3, 4주는 지나야 다친 부위가 아물고 상처가 다 붙은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급성기에 부상을 당하거나 아프신 분들은 조심하시거나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근막 이완 도구는요, 햄스트링이라고 해서 허벅지의 뒤쪽을 말하거든요. 햄스트링 근육이 딱딱해지면 요통이라고 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이 동작을 좀 많이 해주시면 허리가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으시고 한쪽 다리를 올려서 허벅지 가운데 올려놓고 몸무게로 지그시 누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10초에서 30초까지 지그시 눌렀다가 이렇게 떼주면 혈액순환이 될 거고요. 이 동작이 좀 편해지시면 허벅지 아래 무릎 뒤쪽에서 엉덩이 아래쪽까지 위아래로 문질러 주시면 아마 허벅지가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괜찮은 근막 이완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다 보면은 조금 더 아픈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풀어주시면 근육이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보통 허리하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햄스트링도 딱딱해지지만 이 엉덩이 자체도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로 엉덩이를 풀 수 있는 건 엉덩이에 뒷주머니 있는 부분을 여기에 이렇게 기대 놓으세요. 10초에서 30초 동안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뾰족뾰족한 그 폼롤러가 근육을 꽉 눌렀다가 떼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줄 거거든요. 그래서 10초에서 30초 정도 자극 강한 부위를 찾아서 눌러주시고요. 누르는 게 좀 편해지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문질러 주시면 엉덩이 주변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근육들이 풀어지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근육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를 오른쪽 풀어주시고 반대로 들어서 왼쪽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구를 쓴다면 스트레칭 전에 했을 때 가장 좋아요. 스트레칭을 잘 하기 위해서 근육과 근막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칭이 훨씬 더 편안하게 되고 잘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막 이완, 스트레칭, 근력 운동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 동작은 어깨 유연성 운동 기구라고 해서 저도 공원 지나가다 보면 시민들이 엄청 많이 돌리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에는 유연성 운동 기구라고 되어 있긴 한데 유연성이 되려면 내가 부족한 범위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서는 그런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50견이 아주 심한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냥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려면 몸을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폈을 때 팔이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있으면 아마도 스트레칭이 조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에서 내가 반대쪽으로 벌어져서 좌우로 나란히 했을 때 팔이 이렇게 직선으로 펴지는 느낌이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는 운동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한쪽씩 하신다면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어깨 유연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까우면 쉬운 것, 그 다음에 조금 멀어지면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어깨가 딱딱하게 굳는 건 내 팔이 완전하게 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운동이 되니까 이 원이 내 팔을 강제적으로 옆으로 완전히 펴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무리하시면 어깨에 부담이 있으니까요. 처음엔 조금 가까운 상태에서 돌리고요. 전혀 불편하지 않네. 그럼 한 발만 옆으로 가서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으면 조금 더 옆으로 가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지금 팔이 다 펴졌거든요. 이렇게 펴지면 어깨의 유연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좋을 거고요. 아마 이렇게 팔이 완전하게 펴진다면 50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사용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분은 부상으로 어깨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통증의 수치가 대략 3 이상이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1, 2 정도라면 움직이면서 가볍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회복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러닝을 하면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러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에 음악을 듣는다는 건 내가 정신을 뺏기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뛰고 싶다면 안 듣는 게 제가 볼 땐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걷거나 뛸 때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고요. 올바른 달리기 동작은 대체적으로 러닝을 한 지 1, 2분 사이에 급격하게 숨이 차는 건 사실은 그분이 러닝을 해오지 않은 경험 때문에 그렇거든요. 몸이 준비가 안 된 거고요. 그거는 달리는 폼의 문제, 달릴 만한 근력이나 유연성이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서 과부하가 생겨가지고 숨찬 현상이 나타납니다. 빈도로 하면 대체적으로 주 3일 정도를 권하는데요. 그 다음에 러닝 속도나 시간은 내가 숨차서 호흡을 하기 어려울 정도 되면 멈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은 어떤 분은 3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략 내가 숨차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만큼 호흡이 가쁘다라고 하면 멈춰야 되고요. 그 시간을 기록하고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닝을 할 때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러닝을 할 때는 스트레칭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여름 날씨처럼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뛸 수 있게끔 오히려 근육에 약간 텐션을 줄 수 있는 러닝을 위한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동적 준비 운동이라고 해서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요. 제가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어풋, 미드풋, 리어풋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걷거나 뛸 때 지금처럼 하면 푸어풋이에요.
이 상태로 하면 아킬레스, 정강이 불편감이 생길 거예요. 오래 뛰면. 그 다음에 힐 컨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뒤꿈치가 지면에 착지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가 가고요. 가장 이상적인 착지는 미드풋이라고 해서 지금 소리가 좀 달라질 텐데 전체 면이 지면에 닿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으로 준비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미드풋으로 이렇게. 그럼 제가 지금 미드풋 착지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발목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동작들을 해요. 이렇게 되면 발바닥, 그 다음에 종아리의 탄성을 우선 준비시켜 주는 거거든요. 어차피 달리기는 탄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탄성을 발 전체에다가 미리 인지시켜 주고 달리기를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달리기를 할 때 발이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뒤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착지 후에 내 발이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엉덩이 쪽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동작을 교정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려운 동작이기도 한데 스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발목의 탄성, 러닝 중에 긴 거리의 마지막 구간을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달릴 수 있는 단거리 달리기를 연습하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은 미드풋으로 달리기 하는 것을 조금 연습해 보면 러닝은 발이 높이 들어지는 게 아니고 낮게 들어진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릎이 높이 올라오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준비 운동을 가볍게 4-5가지만 해주시면 러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긴 거리를 부상 없이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달리기 동작은 양손이 가슴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미드풋 착지하고 발을 높게 들지 않습니다. 힐 컨택으로 달리게 되면 보폭이 전체적으로 넓어지면서 뒤꿈치가 지면을 닿게 되거든요. 대략 뒤꿈치가 바닥에 박히면서 보폭이 넓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에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갑니다. 마지막 동작은 포어풋을 너무 강하게 써서 발바닥을 대지 않고 발가락 앞으로만 착지하는 건데요. 이렇게 달리는 거죠. 이렇게 컨택을 하게 되면 정강이나 종아리, 아킬레스 쪽에 스트레스가 가게 돼서 이런 동작은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흡은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보통 2번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마시고 1번 뱉어도 되고요. 그래서 내 스텝에 맞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코와 입으로 동시에 호흡하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왜냐하면 입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뛰는 과정에서 숨이 많이 차다면 다시 코와 입으로 크게 마시고 크게 뱉는 동작을 몇 번 해서 다시 호흡을 정비할 필요는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발의 스텝에 맞춰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러닝을 하면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러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예요. 러닝은 무릎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는 주지 않거든요. 대신에 러닝이 무릎에 데미지를 주는 거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뒤꿈치를 지면에 너무 강하게 대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힐 컨택이 너무 강하거나, 2번째는 착지하는 무릎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이 생기면 무릎에 부담을 가져요. 대체적으로 무릎이 아픈 건 뛰는 동작을 잘못 익혀서 생기는 거고요. 2번째, 정강이 앞쪽의 통증은 반대예요. 푸어풋이라고 해서 발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종아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팽창하거든요. 그렇게 팽창하면서 잡아 당겨지니까 신 스프린트라고 하거든요. 정강이 앞쪽이 당겨지면서 아파요. 이런 현상은 등산을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다음날 아마 정강이가 아프거든요. 그 현상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아픈 거랑 정강이가 아픈 것은 뛰는 동작이 잘못된 게 첫 번째 원인일 거고요. 2번째 원인은 내가 뛸 수 있는 거리를 너무 과하게 뛰었을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최대 5km인데 이빨 꽉 깨물고 한 10km를 뛰었어요. 내 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릎이 아프거나 정강이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건염도 비슷하거든요. 아킬레스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발바닥과 종아리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최대의 힘을 발휘해서 뛸 수 있는 게 5kg인데요. 제가 오늘 갑자기 각성을 해서 오늘 10kg 뛸 거야 라고 해서 뛰어버리면 5kg밖에 적응 안 된 아킬레스가 10kg를 뛰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조금씩 손상되거나 힘줄들이 손상되면서 부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를 늘리겠다,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한 번 뛸 때마다 2%, 3%씩 증가시켜야 돼요. 거리도 속도도. 근데 왠지 머리로 될 것 같으니까 과욕을 부리는 거죠. 아플 때 계속 달리게 되면 부상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플 때는 우선 멈추셔야 돼요. 뛰는 거 멈추고 폼롤러,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해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러닝은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 거예요. 멈추면 어떻게 해요? 엔진 오일도 넣고 냉각수도 넣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러너들이 운행만 하고 수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부상에 노출되면서 러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러닝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그 러닝을 할 수 있는 몸을 보살피지 않으신 거죠. 러닝 후에 정적 스트레칭을 마지막에 하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달리는 동작이 발목, 무릎, 고관절 모두 일정 부분의 각도만 사용하거든요. 그 각도에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은요, 양 발을 모은 상태에서 발끝을 잡아주시면 그로인이라고 해서 내전근의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바닥으로 누르고 상체를 앞쪽으로 기울여서 10초에서 2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동작이 끝나면 햄스트링 스트레칭인데요. 왼발을 펴고 오른발을 무릎 위에 올려주시고요. 발목은 몸쪽으로 당기고 양손은 발끝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가 앞으로 나가면서 호흡을 후 뱉어서 20초에서 30초 정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상체가 앞으로 나가면 되고요. 이렇게 끝나면 반대쪽 발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인데요. 허벅지 앞쪽은 무릎을 뒤쪽으로, 이 상태에서 구부러진 무릎 반대쪽으로 누워서 허벅지 앞쪽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무릎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을 유지하게 해서 허벅지 앞쪽이 늘어나게 해주시면 좋고요. 시간은 대략 20-30초 아주 좋고요. 마지막 동작은 뛰면서 허리에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 허리에 부담은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으로 넘겨주시고요. 무릎을 반대쪽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와 고관절이 늘어나는데요. 마찬가지로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호흡을 후 뱉어주시고 시간은 20-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다이나믹 스트레칭, 러닝, 정적 스트레칭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다음날 피로도가 훨씬 더 떨어지고 그 다음 뛰는 거에도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음악을 듣는다는 건 내가 정신을 뺏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뛰는 리듬을 잃어버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아져요. 그래서 온전히 러닝에 집중하려면 사실은 이어폰, 핸드폰 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보는 더욱더 노래를 듣는 건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 발이 정확히 착지되고 있는지, 내 몸이 정확한 동작을 하고 있는지 계속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이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음악을 따라 부르면서 리듬감이 깨지기도 하고 동작이 깨지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 배우시거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중을 해야 된다면 노래를 듣는 것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라드를 듣게 되면 박자가 느리잖아요. 그러면 케이던스도 아마 거기에 맞춰 느려질 거고요. EDM 같이 막 빠른 비트는 내 발이 그 속도에 또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음악을 선정하는 것에 의해서 내 비트 수가 바뀌기 때문에 음악은 제가 볼 때 잘 선정해야 되고, 정확하게 뛰고 싶다면 안 듣는 게 제가 볼 땐 좋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귀를 기울이려면 음악을 차단하고 내 발이 피로도는 어떤지, 내 무릎이 피로도는 어떤지를 느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케이던스는 정해져 있거든요. 170에서 180 사이니까요. 보통 175 정도라고 하거든요. 인류 선수든 러닝을 지금 시작하는 분이든 무조건 175는 맞춰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고 특히 이렇게 야외에서 뛰신다면 처음에 메트로놈을 175 또는 170에 맞추고 그 박자가 한번 울릴 때마다 내 발이 땅을 딛게끔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서 딱딱딱
딱딱딱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케이던스의 느낌을 알기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케이던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미드풋 착지, 발바닥 전체 면이 지면에 착지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준비 운동에다 넣으면 제가 볼 때 안전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러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음악 대신에 메트로놈으로 틀기를 권해드리고요. 대신에 계속 트는 건 조금 본인도 힘드니까 뛰다가 내 케이던스가 무너지는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1분씩 2분씩 틀어서 맞추는 거죠. 보통은 지치면 케이던스가 느려지거든요. 지치는 것 같다 그럼 메트로놈 틀어서 맞춰보고 맞는 것 같다 그럼 다시 끄고 또 뛰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잘 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본 러닝화는 러닝 고수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닝화에 위에 카본이 있고요. 그 밑에 스폰지가 또 있거든요. 충격을 흡수하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발의 높이가 높아요. 근데 초보들은 높으면 약간 하이힐 신는 느낌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죠. 불안하겠죠. 그래서 초급 중급에게는 카본화는 제가 볼 땐 추천하지 않고요. 풀코스 마라톤을 뛰신다든지 3시간 안에 들어온다든지 4시간 안에 이런 분들이라면 추천할 수 있지만 초보들은 밑에 쿠션이 높지 않은 거를 추천드리고요. 달리게 되면 발이 붓거든요. 그래서 꽉 맞는 것보다는 조금 넓은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헝겊 재질로 돼 있는 쿠션이 조금 좋은 재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만으로 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체력 중에도 심폐지구력이라는 체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력까지 키워지는 건 불가해요. 그래서 마라토너들이 보면 하체는 꽤 탄탄한데 상체는 굉장히 얇죠. 그거는 마라톤을 잘 하기 위해서 특화된 몸이고, 일반인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하체도 중요하지만 상체 근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면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달리셔야 되거든요. 한 번에. 그러려면 아마도 짧은 시간에는 안 될 거고요. 그래도 몇 달은 준비하면서 몸을 좀 만드셔야 될 거예요. 공원에 가면 많이들 걸어 다니시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들이 연세가 많은 것도 있고 뛰는 것이 무서워서, 러닝이 무서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슬로우 조깅이라고요, 걷기와 러닝의 중간 정도이거든요. 대신에 슬로우 조깅은 걷기가 아니라 러닝이기 때문에 러닝의 기본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던스가 175여야 하고요, 뒤꿈치 착지가 아니라 미드풋 착지여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양발의 보폭을 최소화해서 아주 가볍게 러닝을 하시면 슬로우 조깅이 될 거고요. 그렇게 슬로우 조깅이 잘 되면 보폭이 넓어지면서 러닝으로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 진행을 하면 걷기에서 슬로우 조깅 그리고 러닝까지 정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단 운동이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좋으려면 올라가는 동작이 상체가 꼿꼿하게 펴져 있어야 되고요. 왼발이 올라갔을 때 오른발이 뒤꿈치로 밀어줘야 됩니다. 구부러진 상태로 계속 걷게 되면 관절 사이가 좁아지면서 관절염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체 근육은 우리 인체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피도 넓은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이 건강하게 잘 있으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무릎, 허리, 발목 등 관절의 부상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체의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요.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소실되는 건 2, 3주 안에 2%, 3%씩 잃기 때문에 운동을 2, 3주만 안 하면 급격하게 근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하체가 두꺼워지기도 하는데요, 많이 두꺼워지진 않아요. 하체가 두꺼워지는 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고중량의 운동을 할 때 두꺼워지는 거지, 계단을 오르는 건 근지구력 훈련에 유산소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슬림한 허벅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계단을 5층, 10층 이렇게 걸으면 숨찬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이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너무 차서 가기 어렵다면 그 지점이 본인의 최대 능력일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치를 매일매일 조금씩 깨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계단 수가 늘어나거나 층수가 늘어나면서 체력도 같이 증가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층에 산다면 1층
4층부터 올라가서 7층 정도에서 숨차서 못 걷겠다. 그럼 나머지 3층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도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날 체력이나 수준에 의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운동이 좋은 운동이긴 한데요. 좋으려면 올라가는 동작이 똑바로 올바른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동작으로 걷는다면 특히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릎이 구부러지면서 상체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 올라가다 보면 허벅지 중심으로 근력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고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상체가 꼿꼿하게 펴져 있어야 되고요. 한쪽 발이 왼발이 올라갔을 때 오른발이 뒤꿈치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로 섰을 때 상체가 완전히 서야 되고요. 이 동작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코어까지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뒤에 발이 중요하거든요. 오른발이 올라갔을 때 왼발의 뒤꿈치가 이렇게 밀어서 오른발로 올려줘야 되고요. 왼발이 올라왔을 때는 오른발의 발끝으로 밀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발 올라오면 왼발로 밀어주고요. 왼발 올라오면 오른발로 밀어주면서 발을 완전히 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 올라왔을 때 왼발로 밀어서 펴주셔야 돼요. 구부러진 상태로 계속 걷게 되면 관절 사이가 좁아지면서 관절염에 걸릴 위험성이 커집니다. 보행을 할 때도 그렇고 계단을 걸을 때도 완전하게 몸이 쳐져야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가 동시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단을 걸으시면 모든 운동들이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근육으로 가면서 탄탄한 하체를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파트 계단을 올라간다면 이 동작을 반복해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하체 근력이 좋지 않으면 2층, 3층 걷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내가 갈 수 있는 계단의 층수가 3층이면 3층까지 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3층이 쉬워지면 4층, 4층이 쉬워지면 5층, 5층이 쉬워지면 6층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15층 이상, 20층 간다면 아마 엄청난 하체를 가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나는 15층, 20층도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2칸씩 올라가시면 돼요. 2칸씩. 대신에 2칸을 올라갈 때도 상체가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뒤에 발이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계단씩 올라가는 것은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가 협업을 더 잘해야 부담이 없게 되고요. 아마도 하체를 좀 더 두텁게 만들고 싶은 분은 2계단씩이 훨씬 더 힘드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2계단씩 올라가는 것도 층수를 정해서 내가 최대 갈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두시고 거기에 도달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2층, 3층, 4층 깨가면서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단을 하나 걷고 2개를 걷고 3개를 걷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건 뛰는 거겠죠. 아무래도 체력이 엄청나게 좋은 분들이 가능할 일일 거예요. 그래서 뛰는 것도 좋긴 한데 우선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계단 오르기는 잘 걷는다면 종아리를 포함한 허벅지, 엉덩이, 코어 운동까지 발달시킬 수 있는 제가 볼 땐 스쿼트보다 훨씬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오늘처럼 덥다면 천국의 계단이 좋겠죠. 하지만 날씨가 선선하다면 자연에서 풀냄새 맡으면서 계단을 걷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실외 사이 빼고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걷기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원하셨던 분들, 수술하셨던 분들은 걷기가 가장 처음에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목적이 되는 건데요. 지금 모두 다 직장을 걸어 다니는데 걷기가 일상이지 운동은 아니죠. 운동은 사실 일상보다 강도나 어떤 양이 좀 더 높은 것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걷기는 환자나 저체력자에게는 운동이지만
하지만 정상적인 분들에게는 운동 효과를 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내가 내 체력을 끌어올릴게. 이러고 걷기로 들어가는 건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팔자겠죠. 팔자 걸음하고 안짱 걸음. 팔자 걸음이나 안짱은 둘 다 무릎 뼈가 정면에 있는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X자로 모이거나 또는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의 무릎은 구부리고 펴는 동작만 하게 되어 있는데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이 바깥쪽으로 갔거나 안쪽으로 간 걸음은 가능하면 일자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발가락이 11자로 놓였을 때 잘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자로 걸으면서 조금 잘못 걸으면 이렇게 눌리면서 무지외반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이 정면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발가락이 옆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지외반증을 가속화시키거나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와 안짱다리는 가능하다면 조금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걸음걸이에서 신발을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팔자로 걷는 분이 신발의 이 뒤꿈치에 그 바깥쪽이 닿아요. 이렇게 놓이면서 이렇게 뒤에 바깥쪽이 많이 닿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걷는 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발목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신발의 안쪽이 닳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렇다는 아니죠. 경향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보통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가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 일어나면 처음 걸을 때 다 팔자로 걸어요. 다 팔자로 걷다가 언제 얘가 일자가 되냐면요. 달리기를 하면서 일자로 걸어요. 뛰기 시작하면 이렇게 뛸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무릎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렇게 뛰고 그게 이제 걸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게 약간 진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에서 점점 일자가 되고요. 다시 팔자가 되면 노인들이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걷는다는 건 사실은 예쁘니까 잘 걸으세요가 아니고 나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거거든요. 보통 팔자면 뭐 이렇게 걷지 않나요? 이렇게. 네, 보통 뭐 이렇게 걷겠죠. 네. 느린 경우 보통 이렇게 걷죠. 이렇게. 똑바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가 아마 제가 아까 말한 대략 70cm의 보폭이 나오는 걸 거예요. 걸을 때 운동이 되려면 제가 볼 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이라고 해서 오른발과 왼발의 요 거리, 요 거리를 자기 키에서 100 정도를 뺀 정도를 보통 자기 한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키로 하면 175니까 100을 빼면 75cm가 되겠죠. 제 발과 발 사이에 75cm의 한 스텝이 필요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1초에 1.4m의 속도를 유지해야 운동이 돼요. 그러면 한 스텝에 75cm에 오른발 왼발 두 번 가면 150이 되죠. 그죠? 그 150이 됐을 때 제가 운동이 되는 거고 거기에 1초에 똑딱이니까요. 똑 할 때 75, 딱 할 때 75를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발의 보폭이 넓고 멀고 빨라요. 근데 아마 지금 공원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대략 초당 1m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리고 보폭은 아마 40-50cm 정도일 거로 보여져요. 대체적으로 좁게 걷고 느리게 걷는다. 네, 그렇게 되면 운동의 효과도 없고요. 단순하게 운동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보폭이 좁고 천천히 걸으면 부상의 위험이 커져요. 이유는 우리 몸이 걸을 때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을 못 사용하고 관절에 기대서 걷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 허리 같은 곳에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잘 걸어야 당연히 운동도 되지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잘 걸어야 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 보면 글쎄요,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잘 걷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 엉망으로 걷는 경우가 많죠. 제가 가끔 이제 잘 걸어 오셨나요?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내가 이걸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근육들도 거기에 맞게 살아있을 텐데 그냥 내 힘에 맞춰서 그대로 걸으면 속도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공원에서 1시간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텝, 속도를 그 두 가지를 지키면서 1분을 걸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1분, 2분, 3분 이렇게 늘려가셔야지 양으로 그냥 나는 1시간 걸었으니까 운동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걸으면 잘 걷나요? 라고 하면 스텝과 이제 속도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붙이면 예를 들어서 내 상체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걸을 때 보통 이제 팔을 구부리니까 팔이 앞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하고 내 양손은 내 명치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걷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걷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운동이고 산책을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걸으셔도 되는데 내가 운동을 할 건지 산책을 할 건지를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나 운동했어. 근데 산책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난 운동했으니까 오늘 괜찮아 잘 보내서 하지만 산책을 하신 거라 운동을 안 한 거죠.